이어서 뉴스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4주년 광복절이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기에 더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 양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각 국을 제외시킴으로써 경제 갈등이 심각해지고 반일 감정 역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파헤치기에서는 반일 감정으로 극심해진 경제 상황과 충북도의 경제 시장과 앞으로의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 네, 태극기 다셨나요? 그럼요. 아침에 네.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는데 문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아마 네. 저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그러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정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제 광복절입니다만은 그 옛날에 그들의 일본인의 만행이 아직도 치유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최근에 이제 충청북도 곳곳을 다니면서 지역 콘텐츠 개발하는 일을 좀 이렇게 힘써 오고 있거든요. 네. 그 현장을 가보니 일본인들의 만행의 현장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기념을 하고 또 이걸 치유하고 또 이렇게 극복할 건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지금 한일 갈등이 최고죠. 또 일본이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반성과 치유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 다른 만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광복절이 왔고 우리가 그것을 맞이한다는 거는 가벼울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지금 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최근 각국을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을 제외한 거죠. 그쵸. 일본이. 네. 이 화이트리스트가 우선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종의 말 그대로 백색 국가의 리스트죠. 그러니까 우방 국가, 네. 우호적인 나라를 선정을 합니다. 일본이 선정을 해갖고 이제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그 어떤 품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 우방 국가에 대해서는 일종의 무역의 일종의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의 간소화를 해주는 게 화이트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7월 2일자로 예. 우리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정확하게 어떤 사항들이 좀 제외가 될까요? 보통 이제 1,120개 정도의 이제 수출입 통제 물품들이 있다 그럽니다. 네. 그 중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그러네요. 그 중 하나가 이제 민감한 개별 품목이 있고요. 그게 263개라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민감하지 않은 일반적인 그 물품이 857개가 있다 그러는데요. 화이트리스트와 무관하게 이 263개의 민감한 개별 품목은 이제 까다로운 절차의 그 원칙에 의해서 이제 수출입 그 통관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나머지 857개 같은 경우는 화이트리스트의 국가에 해당되면은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빨리빨리 이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네.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이게 그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 전략 물자라고 해갖고 우리 예컨대 반도체 같은 거죠. 네. 이런 전략 물자가 대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 미치는 어떤 경제적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절차가 사실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이 일본이 그렇게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일종의 나쁘게 표현하면 감정에 의해서 맞아요. 악의적으로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지난 12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발표를 했죠. 우리도 이제 한 달 만에 네. 하면서 조금 우리는 처음에 당황을 했고 용서할 수 없어서 그쵸. 청와대에서도 사실 격앙된 분위기였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좀 전국이 사실 노 아베, 노 재팬 네. 해서 이제 아주 SNS부터 또 거리에서 사실 다양한 어떤 그 캠페인과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좀 자제에 또는 자중, 그다음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판단의 길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한 달 만에 이제 12일 날 우리 정부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죠. 네.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좀 설명을 하고 있죠. 네, 이 평소에도 참 반일 감정이 좀 어느 정도 있진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요번에 그 불씨가 가장 크게 좀 타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최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아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제품이 또 이제 유행을 하기로 하던데요. 예. 어떤 제품들이 있었죠? 그렇다네요, 그죠? 뭐 요즘 SNS나 뉴스를 보면은 일본 제품이나 일본 지분이 있는 것들은 실제로 뭐 아주 철퇴 위기를 맞고 있고, 실제로 일본은 가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라는 어떤 이 슬로건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고요. 오늘 오후 같은 경우는 성안길에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일본 규탄 대회를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 반사이익이라 그럴까요? 우리도 어쨌든 산업하고 생활화하는 이 삶의 하나의 어떤 문화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본 거를 안 사고 안 먹는 대신 우리 거를 사고 먹자 이런 운동도, 그래서 우리 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산 브랜드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죠. 이 최근에 또 이제 인터넷 이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팬 브랜드 제품의 이제 회사명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떤 이 패션 브랜드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예, 완판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볼펜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쓰고 있는 볼펜이 일본 건지 프랑스 건지 한국 건지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기회에 어느 것이 일본 거고 어느 게 한국 건지 실제 한번 품질에 대한 어떤 이 우열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게 결코 뒤지지 않다라는 걸 확인한다면 굳이 애써 일본 거를 써야 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이거를 감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거를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도저히 대안이 없을 경우에 일본이나 뭐 다른 외국 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거를 먼저 읽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그런 어떤 애국 정신을 이번 기회에 더 한번 좀 각인시킬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벤트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스미면, 누군 그러더라고요.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로 일본 어떤 제품을 사지도 않고 또 일본 가지도 않고 하면서 일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에 대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옛 이 선조들이 총칼을 들고 싸웠듯이 우리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불매운동만 하면 된다, 얼마나 편하냐 하면서 이런 의식이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민의 애국심이 뜨거워지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경제 상황이 참 문제입니다. 이 충북 경제,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청주에도 SK 하이닉스 같은 아주 큰 반도체 회사가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 2월에 발표했나요? 앞으로 이 10년 내에 3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지역 경제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할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 약 140개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이 화이트리스트, 일본의 어떤 이 조치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140여 개에 달하니까는요, 결코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굵직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청북도라든지 각 시군들이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드는 어떤 계기로 삼자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기술, 마케팅, 그다음에 애국, 그다음에 뭐 어떤 화합, 이런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되는 것이지 감정만 자극해서 될 일은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어떤 전략적이고
또 기술 중심의 새로운 시선과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요즘 반일 감정이 심해지면서 예. 이제 더 뜻깊게 다가오는 오늘 바로 광복절인데요. 충북에서도 오늘 광복절을 기념한 좀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고 하던데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청주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였습니다만 이제 경축식을 갖지 않습니까? 네. 또 광복회 회원을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이 약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군 단위도 다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보니까 괴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현 그 괴산의 그 청사를 대형 태극기로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애국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음성군 같은 경우는 가가호 주민들 또 기업에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독립운동가의 마을 또 그런 어떤 3.1 올해가 또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만세 운동을 했던 그 역사의 현장 곳곳을 성역화하고 기념하는 사업들이 함께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충북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일제의 어떤 잔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들춰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백서를 만들어서요.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어떤 질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이름 이런 거 지명, 그다음에 어떤 산업 현장 이런 장르별로 곳곳에 일제의 상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백서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걸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갖는 게 저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 충북의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충북에서도 많은 사업과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궁죽통 극즉반이라는 말처럼 개인의 이익보다는 모두가 하나 되어 온 힘을 다해 이겨내는 충북 도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신 변광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